안녕하세요. 앙글리시의 앙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3월 고1 모의고사 22, 23번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 23번 문제는 요지 제목 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룬 주제, 주장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결국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고요.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앞 세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도 이 앞 세 문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볼게요. 2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Professor Jacqueline Knowles, there is one sure way for lonely patients to make a friend.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글 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고 싶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험, 연구, 리서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명한 인사, 교수님들, 학자들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유명하신 교수님의 말을 가지고 첫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이 교수님에 따르면 뭐래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외로운 환자들이요. 근데 그 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 제가 소재를 파악하라고 했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외로운 환자들을 위한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친구 만들기. 근데 그 친구 만들기가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싶어서 대쉬를 쓰고 있어요. To join a group that has a shared purpose. 뭔가 그룹에 참여하는 건데요. 그 그룹이라 함은 공통된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 외로운 환자들을 위한 친구 만들기. 근데 어떻게 친구 만들래? 뭔가 공유한 목적을 나눈 그룹에 참여하는 거야. 여기까지 첫 문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보여줬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is may be difficult. 이건 어려울 수도 있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요? 외로운 사람.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그러나 리서치가 보여주고 있어. 뭐라고? It can help. 도움이 된다고.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두 번째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 호락호락하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리서치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세 번째 문장.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 뭐라고요? 사람인데 who are engaged in service to others such as volunteering. such as는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자원봉사활동 같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게 결국 뭐였어요? Join a group that has a shared purpose 였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행복한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게 도움이 된대요. 근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한 경향을 보인대요.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세 문장에서 점점점 어떻게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구체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쉽게 구체적인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볼게요. Volunteers report a sense of satisfaction in reaching their social network in the service of others. social network인데 in the service of others 또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자, sense of satisfaction 보이시나요? sense of satisfaction은 결국 위에서 이건 도움이 돼. 그런데 어떻게 도움이 돼요?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껴. 그런데 그 행복함이란 결국 뭡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한 문장 또 볼게요. volunteering은 결국에 도움이 돼. 근데 어떻게 도움이 돼요? reduce loneliness 해준대요. 도움이 돼요. 행복해져요. 결국 삶의 만족감이 높아져요. 또 하나
외로움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식에서 외로움이 줄어든대요. 전 더 이상 안 읽을래요. 왜냐하면 뒤에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외로움이 감소돼.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하고 내용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답은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1번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봉사활동이 유익하다. 되셨죠? 2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ext is not enough for learning to happen. 첫 문장에서 뭐라고 하나요? 학생들에게 단지 제공하는 것, 무엇을 제공해요? 복잡한 글이요. 복잡한 글을 제공하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배움이 일어나는 데 한 데 있어서요. 그러면 첫 문장에서 정리해 볼게요. 복잡한 글을 텍스트를 주는 것이 도움이 안 돼요. 학생들의 배움에. 되셨죠? 그러면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소재는 결국 배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배움에 일어난다? 아니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곧 problem, 문제를 제기했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글이라면 문제만을 나열하고 끝나진 않아요. 문제를 나열했으면 그거에 대한 무엇을 줘야 될까요? 그렇죠.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뭔가 생산적인 글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글 쓴 사람이 첫 문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혹시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Assigning students to independently read, think about, and then write about a complex text is not enough either. 위에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밑에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1번과 2번은 같은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죠. 구체적으로 패러프레이즈 해준 거예요.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했나요? 여기서는 providing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assigning이라고 했어요.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것, 학생들에게 주는 거요. 뭐요? 읽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쓰는 것을 부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복잡한 글을 주고 요렇게 활동하도록 해주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드디어 세 번째를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Quality questions are one way that teachers can check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ext.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해도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드디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뭔가요? Quality questions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기대하던 솔루션이 나왔어요. 그 솔루션은 바로 quality questions. 두 개 큐네요. 네, 양질의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양질의 질문을 던지는 것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첫 두 문장에서 문제가 뭐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내용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도 똑같이 이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Questions can also가 나왔다는 건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Promote students' search for evidence and their need to return to the text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결국 질문의 역할, 네 번째는 이 질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양질의 질문을 던지는 게 참 도움이 되는데 그럼 이 양질의 질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질문들은 아이들이 뭔가 증거를 찾고자 하는 조사를 하도록 만들거나 그 다음에 필요인데 뭐 하고자 하는 필요예요?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필요를 촉진시켜줘. 왜 돌아가죠? 네, 그들의 이해도를 deepen 시키고 싶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아이들을 자꾸 만들어줘 라고 하네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주어가 보니까 선생님들 또한 굉장히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요? developing 시키고 deepening 시키는 데 있어서요. 그러면 다섯 번째의 역할은
쭉 와서 teachers의 역할이에요. 선생님들은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학생들의 이해도를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깊이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어. 뭐 함으로써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렇죠? 그 다음 문장에 봤더니 in other words라고 시작을 해요. in other words는 언제 쓰나요? 앞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풀어 써주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접속사가 우리에게 힌트로 줬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뒷문장을 읽지 않아도 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했을 때 정답은 무엇이 될까요? 네, questioning for better comprehension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지문 2개를 살펴봤는데요. 네, 결국에는 빅 픽처를 보는 연습이었어요. 네, 빅 픽처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앞 세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자기 말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파악해야 되는 거는 소재 플러스 주제까지 정리가 되면 나머지 뒷문장들은 결국에 서포팅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이 소재와 주제를 파악하는 거, 메인 아이디어 파악하는 앞 세 문장을 천천히 슬로우 리딩 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패러프레이즈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결국에 앞 문장을 읽고요.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단어, 다른 표현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어휘나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용이 같은 거죠. 내용이 같은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결국에는 내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패러프레이즈는 독해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결국에 슬로우 리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